반갑습니다. 영어 강사 김한준입니다. 이제 진짜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벌써 2월이고 이제 한 달 후에 또 고등학생이 될 우리 아드님들 생각하시면 또 어머님들도 긴장되실 것 같으신데요. 제가 설명회를 지금 9년차 진행 중인데 항상 앞에 막 너무 서두가 길다 보니까 막 중요한 얘기를 못하고 빨리 끝나더라고요. 설명회가 20분밖에 없다 보니까. 그래서 좀 소개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가장 궁금하실 게, 저한테 가장 궁금하실 거는 서울고에서 영어가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이게 가장 궁금하실 거잖아요. 아마 학생들도 이 부분이 좀 궁금할 텐데 바로 여기부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서울고는 단어장이 있는 학교는 아니에요. 단어장이 없이 교과서랑 이제 부교재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부교재도 뭐 학교에서 만들어내는 부교재가 있고 뭐 시중 부교재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서울고는 계속 시중 부교재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부교재는 여러 가지를 사용하는데 보통은 이 수능 특강 라이트 영어를 1학년 때 사용을 하고요. 수능 특강 라이트 영어 독해 연습을 2학년 때 사용을 합니다. 수준은 한 고등학교 2학년 난이도라고 보시면 되세요. 수능 특강 라이트 이 교재가요. 그럼 문제가 얼마나 나오냐? 교과서에서는 한 20% 가까이 나오고요. 20%가 안 나옵니다, 보통. 그 부교재에서 80% 넘게 나오면서 부교재에서 주로 이제 문제를 출제하는 학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시험 범위는 그 시험 때마다 약간씩 다른데 보통은 교과서 1개 과가 들어가고요. 뭐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2개 과가 들어가는데 2개 과가 들어가도 20% 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가 많이 나오는 학교는 아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 부교재는 몇 지문이 들어가냐, 뭐 22지문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작게 나오는 경우에는요, 좀 많이 나오면은 30문제까지도 나옵니다. 30지문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가 다 해가지고 한 30지문에 교과서 1개가 정도 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게 수능 특강 라이트가 작년에도 서울고 부교재였고 재작년에도 서울고 부교재였어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바꾸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수능 특강 라이트가 이게 새로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매년 나오는 게 아니라 몇 년마다 한 번씩 바뀌어요. 그래서 내년에 이거 쓸 수도 있습니다. 보통 수능 특강 라이트를 주로 쓰거든요, 서울고에서는. 그래서 아마 이 교재로 나갈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회 그래도 오셨는데 뭘 드릴까 생각하다가 이 교재 그대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수능 특강 라이트 작년 1학기 때 나왔던 시험 범위의 단어를 제 설명회 자료 뒤에다가 첨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에 단어 어차피 외워야 되잖아요. 어차피 외우는 김에 혹시 부교재 될지도 모르니까 수능 특강 라이트 영어 단어 외우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뒤에 이제 넣어놨으니까요. 단어 외울 때 그거 좀 외워두시면은 참고가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시험 범위는 이렇게 되고요.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시험을 2개를 가져왔어요. 작년 시험지랑 재작년 시험지를 가져왔습니다. 서울고가 이제 공립학교다 보니까 시험 문제가 계속 바뀌어요. 유형이 자꾸 바뀝니다. 그래서 작년 것만 보면은 작년 거에서 또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작년 거랑 재작년 거 둘 다 참고하실 수 있게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먼저 작년 자료는 제가 사진으로 찍어 놓은 자료를 이 설명회 자료에다가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린 거 이거 설명회 자료 한쪽 넘겨보실래요? 제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면 이게 서울고 시험지예요. 보통 첫 번째 쪽에서는 다 왔고요. 주요한 문항을 설명드릴게요. 한쪽 넘겨보시면은 이제 그 내신 시험이 수능 모의고사랑 되게 비슷한 유형으로 나오는데, 학교별로 수능 모의고사 유형 말고 학교별 유형을 내요. 학교별 유형이 뭔지를 설명드릴게요. 여기 오쪽에 보시면은 9번 문제가 있어요. 9번 문제를 보시면은 어법 문제인데 수능 모의고사에서는 단어에다가 밑줄하고 틀린 거 하나 고르는 거잖아요. 서울고에서는 문장에다가 밑줄을 하고 틀린 거를 있는 대로 골라라,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냅니다. 유형이 좀 더 어려워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어법 실력이 중요하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 밑에도 보시면은 어법상 틀린 것을 모두 고르라고 돼 있죠. 2개 골라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두 고르라고 돼 있으니까 답이 2개일 때도 있고 3개일 때도 있고 4개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법이 유형 자체가 어려워져서 좀 내신 대비할 때는 어법 시험을 잘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나머지 객관식에서는 특이한 건 없습니다. 다 수능 모의고사와 똑같은 형태로 나와요. 서울고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유형은 서술형에서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9쪽에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서술형 문제가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요. 이쪽에 보시면 서술형 문제가 있죠. 보시면은 이제 한국어에다가 밑줄을 해놓고 이 한국어에 해당되는 영작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문제 출제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단어를 다 주기도 하고요. 단어를 다 주지 않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12단어로 적는 거면은 12단어 단어를 다 주기도 하고 아니면 한 10단어 준 다음에 2단어는 네가 알아서 추가해서 써봐라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합니다. 원문에서 변형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한 단어 정도 변형을 합니다. 그래서 원문을 외우고 있다면 쓸 수 있겠죠? 원문을 외우고 있다면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영작 문제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별로 차이가 있는데 상문고 같은 경우는 영작 문제만 나와요. 되게 단순한 유형으로요. 근데 서울고는 서술형이 되게 다양한 유형으로 나옵니다. 그게 서울고의 특징이거든요. 한쪽 넘겨보시면은 이번에는 빈칸을 채우라고 하는데 지문에 있는 내용을 지문에 있는 한 문장에다가 밑줄을 넣고 이거와 같은 말로 패러프레이징을 해라. 그래서 빈칸에 단어를 써넣어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냅니다. 자,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키워드를 좀 잘 알고 있어야겠다. 동의어를 잘 알고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오른쪽에도 보시면 이번에는 한국어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빈칸 뚫어놓고 거기 들어갈 영작을 해라. 이런 식으로도 내고 있고요. 또 11쪽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작년에 나온 신유형이에요. 작년에 1학년, 2학년 공통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 냅니다. 지문을 주고요. 지문 밑에다가 지문을 다시 재정리를 해놨어요. 재정리해놓은 곳에다가 빈칸을 뚫어놓고 여기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써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빈칸 문제, 영작 한국어 주고 하는 문제, 안 주고 하는 문제, 뭐 패러프레이징 문제 이런 식으로 작년에는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이렇게 출제가 됐지만 재작년과 재재작년에는 서울고에서 되게 좋아하는 문제 유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작년에 여기 안 나와가지고 제가 그걸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재작년 시험지도 좀 가져왔었습니다. 비교하면서 한번 보세요. 작년 시험지 기억나시죠? 틀린 거 고르라는 거 문장에다가 밑줄 치고 하는 거 있었는데 재작년에도 그대로 나왔고요. 그리고 그 서술형을 보시면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이렇게 빈칸을 다 뚫지 않고 2개를 뚫어놓고 막 3개를 뚫어놓고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갈 단어를 이 단어 줄 테니까 문장을 단어 줄 테니까 영작을 해봐라. 지문에다가 빈칸 뚫어놓고 스크램블 영작하는 문제를 냅니다. 이거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지문을 암기하고 있으면 되겠죠. 지문에 서술형 대비 문장을 암기하고 있으면 되겠죠. 내가 외운 거에서 나오면 맞출 확률이 크니까요. 그리고 이것도 재작년 문제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한국어 주고 영작을 하라 그러는데 영작 안에 빈칸을 뚫어놨어요. 빈칸 뚫어놓고 여기 안에 알맞은 단어 적어놔라. 이런 식으로도 출제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도 많이 냈었습니다. 재작년까지 이렇게도 많이 냈어요. 지문에다가 빈칸 뚫어놓고 이 빈칸에 들어가 영어 단어를 써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요. 근데 원문의 comparison이었어요. 비교라는 뜻이죠. 근데 A로 시작하는 단어로 써라라는 거니까 동의어를 쓰라는 거겠죠. comparison의 동의어를 쓰라는 거예요. 답이 analogy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comparison으로 알고 있는 학생이 이 자리에 analogy가 들어가겠지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될까요? 얼마 없겠죠. 그럼 이 analogy는 생뚱맞게 나온 단어냐? 그건 아닙니다. 이 analogy는 이 지문 말고 다른 지문의 키워드로 들어갔었던 단어예요. 그래서 서울고에서는 이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문별 키워드를 좀 숙지하고 있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런 거 대비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마찬가지로 영작 문제 나오는데 이번에는 3단어만 줬네요. 3단어 주고 영작해봐라. 이런 식으로 조건문 영작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건데 작년에는 안 나왔지만 재작년까지 계속 서울고에서 내고 있었던 문제 유형이 동사 형태에다가 밑줄을 쳐놓고 이 동사의 알맞은 형태로 바꿔줘라 라는 문제입니다. 이거를 컨저게이션이라고 해요. 동사 원형을 시제, 수일치, 능수에 맞게끔 바꿔주는 연습인데 이걸 되게 좋아했었고 많이 냈었습니다. 그래서 강사 입장에서는 서울고는 유형이 자꾸 바뀌는 학교다 보니까 작년과 똑같이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작년 것만 대비하지는 않을 거고요.
지금까지 제가 서울고를 6년 동안 맡아왔는데 6년 동안 나온 유형들 나올 걸로 대비되는 거 모두 다 대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영작 같은 거고요. 정리를 해보면은 서울고 영어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중에서 좀 기억하실 만한 내용은 어법 문제가 수능보다 더 어렵게 나온다. 어떻게 나온다? 문장 단위로 어법 틀린 곳을 찾도록 나온다. 개수를 고르라고 나오고 모두 고르라고 나온다. 그리고 빈칸 문제가 나오는데 지문 안에 빈칸을 뚫어놓기 때문에 지문 안에 있는 키워드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동의어로 바뀌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 동의어는 다른 지문의 키워드이기 때문에 모든 지문의 키워드를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영작 문제가 나오는데 영작 문제는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나요? 저희 저번에 서울고에서 영작 문제가 4문제 나왔는데 제가 4문제 전부 다 적중을 했습니다. 저는 보통 적중을 다 해요. 근데 작년에는 다 적중을 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는 게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한 지문에 문장이 한 7개 있다고 하면은 그 중에 나올 만한 문장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한두 문장으로. 어디서 내냐면 특수한 표현이 있는 문장에서 냅니다. 뭐 오형식 표현이 들어갔다든지 뭐 관계사 표현이 뭐 좀 어렵게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더비교급이 들어갔다든지 그래서 특수 표현이 들어간 문장을 암기하시면 됩니다. 보통 서울고에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지문을 다 외워요. 한 전교 5등 안에 드는 친구들은 지문을 다 외웁니다. 통째 암기를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모든 지문을 다 암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해줍니다. 30개로 일단 정해주고요. 그것도 많은 친구들을 위해서 12개로 정해줘요. 그 중에서 보통 나옵니다. 작년에는 30개 중에서 4문제가 다 나왔고 12개 중에 한 문제가 그대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수 표현이 들어가 있는 문장을 숙지를 하는 게 필요하다. 영작을 위해서는요. 그리고 영작 중에 아까 보면은 지문을 정리해서 빈칸에 넣는 연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문 전체의 내용을 좀 숙지해야 그런 영작 빈칸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 있죠. 동사에 원형을 준 다음에 시제, 수일치, 능수에 맞게 바꾸는 연습. 그걸 컨저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게 서울고에서 되게 좋아하는 유형이다 보니까 이거 연습을 해야 될 필요가 좀 있고요. 마찬가지로 영작 연습은 스크램블 쪽으로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주어졌을 때 그 단어를 활용해서 쓰는 연습. 이렇게 5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서울고에 맞게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요. 여기까지가 서울고의 영어 시험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일 것 같아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중요한 이런 식으로 나오는 영어 시험을 저는 어떻게 대비를 하냐? 그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설명회 다니시면서 시간표도 맞춰보시면서 어떤 강사가 우리 학생이랑 잘 맞을까? 이런 것도 좀 보실 거잖아요. 저는 어떻게 대비하는지 이것도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3가지로 대비를 하고요. 이건 뭐 다 비슷할 겁니다. 실전과 똑같은 테스트지를 매주 만들어서 테스트를 보고요. 그리고 수업을 하겠죠. 수업에서 시험에 나올 부분 얘기해주고 그리고 과제를 주고 문제풀이 연습을 합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요. 테스트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넣어놨습니다. 설명의 자료 좀 넘겨보시면은 설명의 자료 보시면은 중간에 이거 있잖아요. 서울고 시험 문제 분석과 주요 출제 문항에 대한 해설입니다. 이거는 어머님이 보시는 것보다는 그죠? 어머니 시험 보시는 게 아니니까 학생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학교 시험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제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 것까지 다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학생이 보면은 좋을 만한 자료고요. 자세히 보면은 시험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해가 좀 될 겁니다. 자, 그 뒤에 좀 보시면은 리뷰 테스트가 25쪽부터 나와 있어요. 이걸 잘 보시면은 뭐 당연히 단어 테스트 들어가 있고요. 기본적인 수능 유형 들어가 있고요. 27쪽에 보시면은 아까 보셨던 유형, 시험지의 유형과 똑같이 제작한 서울고 맞춤형 테스트를 매주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주 이거 테스트를 이렇게 보게 되고 어법 연습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컨저게이션 연습도 하고요. 그리고 영작 연습도 이렇게 매주 똑같은 형태로 20분 동안 시험을 진행한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거 매주 하면서 학생들이 우리 학교 유형은 이렇게 대비해야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중학교 때까지 영어 공부하던 방식으로 한 주 동안 공부를 했는데 시험 문제에서 어법 문제를 틀리고 영작 문제를 틀리는 경우에는 공부법이 잘못된 거죠. 좀 더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공부법을 조금 바꿀 수 있게끔 이렇게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요. 이거 수업 교재입니다. 수업 교재. 저희 그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부교재 지문을 주고 한국어 해석 주고 내용 정리해주고 여기다 모르는 단어들 정리해줍니다. 오른쪽에는 수업할 때 여기다가 필기를 하면서 이제 수업을 듣게 돼요. 뭐 자세히 보여드리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필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칠판에다가 교재 똑같이 넣어놓고서 이렇게 필기하는데 뭘 필기하냐면 구조 분석을 합니다. 뭐 여기가 뭐 부사절이고 동사는 이거고 기본적인 구조 분석을 한 다음에 서울고 어법에 나올 만한 부분들, 빈칸에 나올 만한 핵심 표현들 이거 다 체크를 해줍니다. 보통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독해할 때 지문을 이해해야 되니까 이 지문에서는 이게 키워드다, 이게 주제문이다 이런 식으로도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예상 문제를 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suffered라는 게 동사가 있으면은 이게 뭐 is suffered로 문제가 작년에 나왔다, 대비하자 이런 식으로 예상 문제까지 필기하는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간단하게 이 지문 전체의 내용을 이렇게 필기를 해서 학생들이 교재에다가 여기다가 쓸 수 있게끔 하는 식으로 수업은 그렇게 3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테스트를 20분 보고 수업을 30분 할 거예요. 그러면은 9시 반이 되거든요. 9시 반이 되면은 30분 동안 남아서 학습하고 갈 겁니다. 그래서 10시까지 수업을 다 하고 이제 하원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수업을 이렇게 하고 과제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과제를 저는 굉장히 많이 줍니다. 이게 다 과제예요. 어머님들이 뭐 하나하나 아실 필요는 없으시지만 뭐 기본 과제로 기본적으로 5가지 과제가 나가고요. 그리고 미니북을 나눠줄 거예요. 그 미니북 안에는 우리가 외워야 되는 단어랑 우리 시험 범위 안에 있는 지문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냐? 내가 숙제하면서 틀렸던 부분이라든지 리뷰 테스트 보면서 틀렸던 부분을 오답을 이 미니북에다가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게 선배들한테 반응이 되게 좋았거든요. 미니북을 주고요. 그리고 추가 과제라 그래서 매주 정규적으로 주는 과제가 6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매주 기본적으로 기본 과제 5가지, 추가 과제 6가지, 11가지 종류의 연습이 나간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서울고 유형에 맞게끔 변형 문제, 서울고의 서술형 되게 특이하잖아요. 서술형으로 변형한 걸 전체 지문을 만들어서 줍니다. 제가 제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학교 기출문제 한 250개 학교 정도 기출문제를 다 모아가지고 노가다입니다. 이거 모아서 줍니다. 한 500문제 정도 풀게 될 거예요. 매번 시험 볼 때마다 다른 학교 기출문제들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보 문제 풀이 이렇게 주는데 말로만 들으면 모르니까 좀 보여드리면은 제가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저희 교재가 어떤 건지 이렇게 쭉 넣어놨고요. 뭐 하나씩 보면서 말씀드려볼까요? 자, 31쪽에 보시면은 지문의 키워드가 중요하니까 지문의 키워드를 적는 연습을 합니다. 한국어 해석을 주고 연습하고 안 주고 연습하고요. 어법 연습해야 되니까 어법을 선택형으로도 연습을 하고 그리고 32쪽에 보시면 컨저게이션이라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동사 원형을 바꾸는 연습인데 이거를 모든 동사에 대해서 할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어서 줍니다. 동사 원형을 주고 알맞게 바꿔서 적어라. 그리고 영장 연습하고요. 여기까지가 기본 과제예요. 이 5가지가 기본 과제. 미니북 나오고요. 추가 과제로는 단어 정리하고 지문 내용 요약하고 순서 알맞게 정리하는 연습. 어법 문제가 재작년에는 틀린 부분을 찾아서 고쳐 써라 이런 식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올지 몰라서 어법을 수정하는 연습도 하고요. 그리고 종합 문제라 그래서 한 지문당 17가지 내신 종합 변형 문제를 내서 이거 풀 수 있게끔 연습을 합니다. 서울고 동의어 반의어 중요하기 때문에 동의어 반의어도 제공을 하고요. 영영풀이 문제가 나와요. 보통 교과서에서 나옵니다. 영영풀이도 자료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선배들 가운데 가장 도움이 많이 됐다 그런 자료인데 전체 지문에 대해서 내가 암기를 어느 정도 했는지 확인할 수 있기 위해 첫 번째 단어 주고 전체 지문을 쓰는 거예요. 한국어 해석 보면서 이 연습까지 해가지고 총 11개 이렇게 연습을 하고요. 그리고 뭐 이게 변형 문제랑 뭐 기출 문제, 서울고 대비 뭐 문제 지금 상문 거꾸로 돼 있는데 서울고도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변형 문제를 또 제공을 하고요. 이거는 직보 자료예요. 직보 때가 되면은 한 지문당 뭐 나올 만한 문제 10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시험 전에 한번 복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내신 대비는 시험과 똑같이 제가 제작한 테스트지로 매주 시험 연습을 하고요.
수업을 통해서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들을 학생들이 직접 필기하면서 학습을 하고요. 과제를 11가지 과제를 기본으로 주고 또 추가적으로 변형 문제를 주는데 너무 많잖아요, 과제가. 이거를 다 하는 학생은 잘 없겠죠. 저는 필요한 걸 다 준 거고 학생들은 자신이 필요한 거를 취사 선택해서 학습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학생들이 어떤 과제를 하고 어떤 과제를 안 할지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34쪽에 34쪽이 아니구나. 좀 더 뒤로 가보시면은 과제 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42쪽에 있네요. 42쪽을 보시면은 숙제 리스트라고 해서 각각 숙제별로 어떻게 해야 되고 우선순위가 뭔지 정해주고요. 저희가 클리닉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1등급까지 노릴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과감하게 영작 부분을 조금 덜 하고 기본 문제를 좀 학습해보자 라고 한다든지, 잘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넌 너무 잘하니까 기본 문제를 틀리지 않을 것 같다. 기본 문제 숙제는 좀 덜 하고 암기하는 숙제를 좀 더 해보자. 이런 식으로 조율을 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신 대비를 하게 되고요. 저희 내신 대비 수업 계획이요. 시간 7회차까지 하고 직전 보강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진도랑 과제 기본적으로 보실 수 있게 한 6개 지문 정도 매주 나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시험 전에는 직보를 문제풀이도 하고 수업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클리닉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업만 듣고 갔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아무리 수업을 열심히 준비하고 자료가 좋아도 성적이 오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제 실력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맡겨주신 친구들은 저를 만나서 성적이 올라가는 변화를 좀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요. 클리닉 때는 3가지를 할 거예요. 공부 계획을 매주 하는 거예요. 클리닉은 매주 만나서 공부 계획을 세울 겁니다. 이번 주 동안 영어 뭐 하고 수학 뭐 하고 국어 뭐 하고 공부 계획을 세우고 다음 주에 와서 계획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공부 계획 이거 좀 지원을 하고요. 영어에서 뭐 약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선생님 저는 서울고 영작이 너무 어려워요. 아니면 컨저게이션이 못하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수업 때 이걸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클리닉 때 1대1로 지도를 하고요. 저는 사실 클리닉을 하는 이유가 이런 것도 있지만 학생들과 좀 친해지고 그리고 공부하고 싶게 만들어지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만나서 숙제 다 해온 친구들은 정말 멋지다, 정말 잘했다, 최고다, 우리 잘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기분 좋게 동기부여도 좀 계속 해주고요. 그리고 처음에 분명히 동기가 있을 거예요. 이제 입학을 하니까. 근데 제 경험상 한 1, 2주 지나면은 바로 또 전으로 돌아오거든요. 시험은 뭐 한 2, 3주 전에 준비하는 거지 뭐 게임이나 좀 해볼까? 이렇게 분명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제 계속 붙들고 이제 공부하게끔 만들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저희 연구소가 있어요. 이 건물 지하 1층에 원래 한우백년이라고 아시나요? 한우백년이라는 그 한우집이 있었는데 그 사장님이 좀 아프셔가지고 이제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이제 연구소에서 진행하는데 뭐 연구하는 건 아니고 클리닉 하는 겁니다. 그냥 학생들 클리닉 하기 위해서 이제 공간 대여를 했고요. 월세 200씩 내면서 그냥 우리 학생들만을 위한 공간입니다. 딱히 스터디 카페 갈 필요 없이 그냥 이 주변에 뭐 수업 있으면은 수업 전이나 후에 와서 학생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도 제가 다 공유하고 하니까요. 냉장고가 안에 있어가지고 간식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좀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월, 화, 목, 금, 토, 일 진행합니다. 제가 수요일에는 분당 가서 수요일 제가 없어가지고 진행 안 하는데 나머지 날에는 다 진행을 하고요. 제가 수업을 안 하는 순간에는 제가 있을 거고요. 제가 수업을 하는 순간에는 담임 선생님이 지키고 있을 겁니다. 우리 학생별로 담임 선생님이 정해질 거예요. 그 담임 선생님의 역할은 뭐냐면 이거 해주는 거예요. 숙제 다 해온 친구들한테 너무 잘했다 칭찬도 좀 해주고, 숙제 안 한 친구들한테는 숙제는 안 했는데 잊어버린 것 같아서 연락을 했다. 우리 다음 주에 월요일에 연구소에서 보고 한 2시간 동안 얘기 좀 해볼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구슬려서 공부를 하게끔 이렇게 하고요. 숙제 안 해오고 막 단어 안 해오고 하는 친구들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저희가 귀찮게 해서라도 계속 공부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연구소에서는 또 어머님들한테 학생들 리뷰 테스트 점수랑 과제 얼마나 했는지 안 했는지 뭐가 안 됐는지 이때까지 하기로 했는데 안 왔다든지 연구소에서 12시에 보기로 했는데 12시 10분인데 안 왔다든지 이런 어떤 연락을 어머님께도 다시 드릴 겁니다. 상담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자, 제가 말을 빨리 했는데도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마지막으로 앞에 내용들이 사실 좀 비슷하잖아요. 어느 강사한테 들어도 뭐 비슷하게 서울고 영어 안내 드리고 강의 어떻게 한다, 클리닉 어떻게 한다 설명드릴 텐데, 근데 왜 많은 강사들 중에 저한테 들으시는 게 어떤 강점이 있는지 이거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자, 4가지로 준비를 했고요. 일단 서울고기 때문에 제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방배동에서 태어났고 계속 방배동에서 살았어요. 지금도 살고 있고요. 방배초, 방포중, 세화고 대학교 성황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분위기를 잘 알고 있다. 이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서울고만 합니다. 서울고랑 상문고만 해요. 서울고랑 상문고만 한지 지금 5년째입니다. 5년째. 그 전에는 한 15개 정도 학교를 했었고요. 이 지역에서. 그리고 매년 최상위권 학생들을 다소 배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정규한 5등간에 드는 친구들 많이 데리고 있으면서 결과도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두 번째로는 클리닉이 좀 차원이 다를 겁니다. 다른 강사들과는 다르게, 아니 학원 안에 강사 연구실이 있는 강사도 좀 드물잖아요. 저는 여기 투자를 많이 했고, 그리고 저한테 맡겨주시면 영어뿐 아니라 그냥 공부 계획을 세워주고 학생이 영어뿐 아니라 공부 자체를 좀 하고 싶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개별 관리를 좀 해줄 거고요. 그리고 저는 20살 때부터 과외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업도 잘하지만 1대1 과외도 되게 잘합니다. 1대1 지도에 강해요. 과외를 많이 하면 다양한 케이스를 맞닥뜨리게 돼요. 이 학생은 이렇게 구슬려야겠구나. 이 학생은 이걸 건드려주면 잘하겠구나. 그래서 그런 노하우가 쌓여 있으니까 1대1 지도를 클리닉 때 좀 더 잘 수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클리닉을 저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 9년째 하고 있는데 매년 100명 이상 하고 있어요. 매년 100명 이상 제 1대1로 가지고 있어요.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료를 제가 다른 강사보다는 자료를 훨씬 많이 줄 거라고 자부합니다. 제가 만드는 자료도 많고 노가다로 250개 학교 기출문제 주는 데는 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자료가 서울고 맞춤형 자료고 모든 부분에 대비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제가 만드는 자료는 서울고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문제들을 데이터를 가지고서 제작하는 거기 때문에 적중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보통 100% 가까이 적중이 해요. 그래서 강사 인사이트가 들어간 문제풀이 자료가 나온다. 마지막으로 이거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의 목적은 잘하는 학생 좋은 성적 주게 하는 거랑 뭐 잘 못하는 학생 잘 못 나오는 점수 만드는 게 저의 목적은 아니고요. 절 만나서 잘하는 학생은 1등을 하게 만들고 잘 못하는 학생은 공부가 좋아지게끔 변화시켜주는 게 저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어떤 역할이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학생에게 관심과 애정을 많이 줄 겁니다. 제가 과외를 많이 해본 결과 처음에는 저도 숙제 안 해오면은 굉장히 화를 냈어요. 막 모욕을 하고 학생을 기합도 주고 잠깐 나와볼래? 나와가지고 막 뛸뛰기 시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싫어하더라고요. 학생이 저를 싫어하고 다음날 전화 와서 어머님이 이제 안 나와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아이가 공부가 싫어졌다 그래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그 다음으로 제가 과외를 10년 넘게 했는데 이게 가장 좋더라고요. 여러 번 연락하고 여러 번 칭찬해주고 자존감 세워주고 하면은 학생이 변화가 되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중점적으로 관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학생들한테 가지는 관심과 애정도 있지만 학생이 공부에 가지는 관심과 애정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학생이 공부에 대해 관심과 애정 가지려면은 이게 필요하거든요. 성적이 오르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의 목표는 절 만나서 학생이 이전 성적보다 확 올라가는 그런 쾌감을 좀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이 공부할 수 있게끔 연구실도 그렇고 저희 담임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쨌든 계속 집중을 해서 학생의 변화에 집중을 해서 변화를 좀 만들어내고 내보이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더 이야기를 준비드렸는데 예시가 되게 많거든요. 변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 근데 시간이 다 돼서 뭐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만. 제가 계획을 왜 세우냐면요. 계획을 세우고 나서 학생들이 변화가 많이 됐어요. 특히 1학년 때 저랑 대학교 목표를 같이 세우고 성적 목표 세우고 공부 계획 세웠던 학생들은 그거를 대학교 가서도 기억을 합니다. 재작년에 저랑 같이 공부한 친구가 서울대 의대를 갔어요. 서울대 의대를 갔는데 저랑 2년 동안 공부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난대요. 선생님하고 3월에 1학년 때 만나서 서울대 의대 목표로 세웠던 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진짜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게 됐어요. 그렇게 많이 피드백이 있었어서 저는 변화를 좀 많이 만들어 봤고
만들어 드릴 준비가 됐습니다. 저한테 맡겨주시면 저런 부분들 저의 강점이니까 생각해 보시고 맡겨주시면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지났는데 더 말씀드릴게요. 제 개인 번호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연구소가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내신 전이라서 제가 비는 시간이 꽤 있습니다. 학생이 아직 학원을 안 다닌다든지 아니면 학원 다니는데 서울고 대비하는 학원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한 달 동안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좀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번호로 연락 주셔서 저랑 시간 약속 잡으셔서 학생 보내주시면은 제가 1시간 정도 상담하면서 앞으로 남은 시간에 어떻게 대비할지, 영어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고등 대비해야 될지 상담 진행하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은 답변 드릴 거고요. 이거 말고라도 뭐 입시라든지 영어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문의 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하고 싶은 얘기 다 했네요.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업 시작되면은 전화 통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